날 만나던 그 순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를 사랑하시는 학생 여러분, 다시 돌아온 반면교사TV의 반면교사 유상준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활과 윤리를 하면서 첫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부분의 영역은 우리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는 응용 윤리, 적용 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들의 그런 철학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대입해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이 실천 윤리, 적용 윤리, 곧 응용 윤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파트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의 1번 현대의 생활과 실천 윤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윤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윤리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왜 윤리를 배우게 될까?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인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 굉장히 짧죠.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연과 사회 속에서 뭔가 올바른 방향과 삶의 모습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윤리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얘기가 윤리에 많이 나오는데 선과 악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삶이라고 얘기할게요.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얘기할 때는 습관의 어떤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왜 생겼을까? 아마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5가지의 다른 점을 크게 얘기합니다만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죠. 사유하는 존재.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인간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게 어떤 문제, 삶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리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진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진화의 과정에서 나온 어떤 진화된 고등동물, 고등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다라고 설명하는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윤리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좋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수많은 나쁨, 수많은 좋음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고민들은 늘 끊임없이 있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윤리라는 부분에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 다음에 이제 존재하는 굉장히 등장하는 중요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좋은 것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행복론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의 목표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 해가지고 윤리 문제 적용하기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핀티아스와 다몬의 우정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 유용성,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올바름, 친구를 도와서 살리는 것이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리라는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천 윤리라는 것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윤리 분야를 얘기하죠. 실천 윤리의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 윤리,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정보 윤리, 인터넷의 문제, 소통 문제, 대중화 문제. 최근에 N방 문제 해가지고 그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거기에 성착취 동영상을 올리고 미성년자의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정보 윤리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 및 문화 윤리,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뜨고 있는 생명 윤리, 생명 의료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공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죽음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생명 복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윤리가 되겠습니다.
네, 실천윤리의 그 성격과 특징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천윤리라는 거 아까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용윤리다, 응용윤리다, 현실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실천윤리라는 게 과연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실천윤리라는 것이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윤리학을 크게 얘기했을 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윤리학. 기술윤리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표로 하는 거죠. 도덕적 풍습이나 관습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객관적인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편적 원리의 탐구를 주된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동하는데 규범이라는 게 있죠.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칸트가 대표적인 규범윤리학자, 의무론자인데요. 우리 도덕 법칙이 마음속에 정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명령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규범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규범윤리학. 그다음에 이제 메타윤리학. 메타는 메타. 이 영어 단어를 잘 보시면 어원적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그죠? 그걸 초월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윤리학을 초월한 것인데 윤리학의 의미를 윤리학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구적 추론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이 문장이 이 말이 이 수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언어를 도덕적으로 나타난 표현들을 검증한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메타 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윤리학이라는 게 원래 철학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철학의 한 분야가 윤리학인데 그렇다면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이론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실천 철학이 있습니다. 이론 철학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논리학, 그다음에 인식론, 존재론. 인식론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사물을, 세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다음에 존재론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고요. 실천윤리가 있습니다. 실천윤리는 정치철학과 윤리학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윤리학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문적 구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윤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실천 윤리학을 배운다면 바로 이 윤리학에서 철학에서 실천 철학 그다음에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실천 철학 중에서 윤리학 중에서 이론 윤리학이 아니라 실천 윤리학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 아마 실천 윤리학에 대한 그 전문적인 상황들과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윤리학을 여러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윤리학에서 세 가지 주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론 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범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의무론적 윤리학, 그 다음에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덤의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고요. 실천 윤리학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다양한 분야들마다 적용하는 윤리학을 얘기합니다. 생태에 적용하면 생태윤리, 생명에 적용하면 생명윤리, 정보에 적용하면 정보윤리 등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리학의 어떤 분야,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배울 바로 생활과 윤리는 이 실천 윤리에 속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톡은 유상준 알렉쌤 저희 그 영문 이름이죠. 알렉쌤 또는 반면교사 유상준 이렇게 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질문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 벚꽃 개학 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시 보는 때까지 열심히 자기 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